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패널 소개시켜드리고 박형복 국제성모병원의 박형복 선생님, 그리고 강원대병원의 이봉기 선생님, 원광대병원의 이승률 선생님, 전남대병원의 이승원 선생님, 경북대학교 병원의 이장훈 선생님, 서울보라매 병원의 이중희 선생님, 계명대병원의 조윤경 선생님이 오셨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관용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데이터 감사드리고, 저는 저희가 CT를 통해서 인터벤셔니스트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코로너리 피스툴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으로 션트양이 많아 보인다, 베슬이 커 보인다, 이런 약간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레코멘드 했다면, 교수님이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컷오프 밸류처럼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이러한 이미지를 넣는 시간과 비용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리 피스툴라 연구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결과들을 많이 봤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 방법으로 클리니컬 디시전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로우의 양을 정량적으로 제대로 측정한 것은 도플러 와이어를 통해서 제가 잰 거고요. CFD 시뮬레이션은 그런 환경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플러 와이어로 플로우 벨로시티를 재고 CT를 이용한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재서 그걸로 이제 플로우의 양을 비율적으로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인베이시브한 도플러 와이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와이드하게. 근데 이제 이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재미있게 보였던 파인딩 중에 한 가지는 이 우리 코로너리 아터리의 다이아미터는 이 거기를 흐르는 플로우의 볼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응이 돼 있는 하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CTO류 환자들 보면은 플로우가 안 가니까 다이아미터가 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피스툴라로 만약에 사이즈가 커져 있다면 거기에 레지스턴스가 뒤에 적게 달려 있으니까 글로 플로우가 많이 가니까 그게 그만큼 많이 스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인 플로우 스틸로 인해서 예를 들어 프로포 LAD 아터리에 이스케미아가 오고 있느냐, 요거를 보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저는 좋은 것은 이제 펫이나 이런 해계학 검사를 통한 이스케미아가 증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펫이나 아니면은 이제 CPEX 이런 펑셔널 스터디의 결과가 제일 객관적인 증거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틴 세라피를 보면서 불만스러운 게 뭐 ACS나 오볼트 코로나 아터리 디지즈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는 불만이 없지만 아직 발증하지 않은 환자들을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서 계산해서 타겟 LDL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원하는 거는 그냥 코로나 CT를 찍어서 아세로마 버든을 인터벌라이즈드 평가를 해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프로그레션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스타틴 세라피 시작,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좀 더 실질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앞으로 스타틴 세라피의 지침이 어떻게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퍼블릭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 피지션으로 보면 테일러드 트리트먼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효용성이 있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시도가 CT 엔지오그래피에서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용할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칼슘 스코어링 스타디로 되었을 때는 이제 칼슘 스코어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다가 칼슘 스코어 0이다, 뭐 0에서 10이다 이런 네글리저블한 칼슘이 있는 경우에는 스탄틴 트랩 트리트먼트가 비록 하이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안 하거나 아니면 하이 리스크를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로 스텝 다운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박형복 교수님도 경험이 많으신지라 한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프랙티컬하게 바뀌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정량적인 이제 그 플락 메저먼트가 오토매틱하게 되는 그런 실용적으로 되는 단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정량적인 플락 메저먼트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그룹들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오토매틱하게 정량 분석을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검진에서 그 칼슘 스코어가 높은데 증상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오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뭐 CTCA나 NGO를 하는 기준 크라이테리아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 그 칼슘 스코어를 광범위하게 썼던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칼슘 스코어가 방사성 피폭량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리고 CT 엔지오그래피는 방사성 피폭량이 뭐 이제 한 10배, 20배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방사성 피폭량이 거의 1대1입니다. 거의 1대1이라서 사실은 CT 엔지오그래피에 대한 어떤 조형제 부분을 제외하면 생각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주명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 그 같은 스코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AMI가 있는 환자에서 하고 그런 디퍼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완전 다른 파퓰레이션이라서 같은 수치를 가지고 그 파퓰레이션들에 적용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은 CT도 굉장히 똑같은 패러다임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 세팅에서는 CT 파인딩이 어떻다 또 칼슘 스코어가 어떻다라는 부분이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대병원 이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PCI 필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이 생기고, 그게 스테노시스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마이오카드 이스키미아가 발생한다. 뭐 이런 도구만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나토미컬한 인포메이션과 펑셔널한 인포메이션이 항상 일치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항상 이 디스크레펀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아나토미컬 데이터나 이런 CT를 하든지 아이부스를 하든지 OCT를 하든지 이것은 에피카르디얼 아테리 디지즈에 대한 펑션 이밸류에이션만 하는 거고 FFR은 근본적으로 마이오카디움 디펜던트한 파라미터고 마이오카디움 디지즈 상태가 FFR에 지단 영향을 주고 물론 에피카드 아테리의 인덱스이긴 하지만 그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디스크레펀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주명 스님께 조금 질문이 있는 게 그런 건데 아까 이주명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IFR 같은 그런 에피카드 아테리 스테노시스만을 반영한 그리고 추루 레스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70% 정도의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환자의 디시전 메이킹 하기 어렵다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FFR 가이디드 할 때 마이오카디움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스펑션에 대한 걸 반드시 따져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은 안지오 IMR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고, 이관용 쌤이 만든 거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는 건지, 아까 보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해서 이제 FFR을 너니메시브하게 측정하던데 이주명 선생님이 했는 것처럼 이런 안조에서 IMR을 측정하게 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런 게 좀 반영된 어떤 이제 인덱스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두 분의 의견이 좀, 두 분이 만든 인덱스가 좀 궁금한데 그런 의견은 어떤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금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저희가 어떤 한 이벤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수십만 가지 변수가 공변량이 있다면 엄청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공변량을 다 측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전 모폴로지, 이성윤 선생님 말씀한 러프니스, 토탈 플렉 볼륨, 인더 베슬, 마이오카디얼 매스 이거 다 알면 거의 99.9%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측정하는데 현실적인 인력과 장비의 한계, 시간의 문제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저희가 한 2, 3분 투자하면 숫자 하나로 알 수 있는 인덱스가 있다면 임상적 유용성 때문에 그걸 쓰는 것 같고요.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간편하게 한 게 레스팅 인덱스인데 일정 부분 정확도에 희생이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내려야 되는 디시전이 아주 중요한 디시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거냐 말 거냐는 의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NG와 IMR도 마찬가지인데요. 간편하지만 인베이시브 IMR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페이션 스페시픽 CFR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CFR을 하나의 픽스드 밸류로 가정해서 나오는 게 NG와 IMR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정확한데 틀리는 환자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요거는 임상적인 상황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레스팅 인덱스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는 주인데요. 뭐 실제로 임상에서 두 가지 에비던스도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레스팅 인덱스가 결국에는 FFR에 비해서 non-inferiority 보고 뭐 요정 이런 에비던스도 좀 적고 이 말씀하신 대로 효용 가치가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저도 이제 트리트먼트 디시전 할 때는 FFR을 따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레스팅 인덱스는 재는데 뭐 한 3초면 되거든요. 뭐 바로 그냥 같이 잴 수 있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걸 재서 미스매치가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우리가 요 환자의 베슬에 대해 인터프리테이션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효용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NGIMR은 이제 사실 이주영 쌤이 분석하실 소프트웨어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정확한 원리나 이런 건 잘은 모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플로우의 벨로시티를 정확히 측정하는 이제 장비에 이제 포커싱을 한 거긴 한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 이봉기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워시아웃 타임, 이 콘트라스트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워시아웃 타임을 이제 뭐 보면은 그게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 채널을 지나간 거리까지 보면 뭐 그게 레지스턴스를 반영할 거다 이런 주제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척 궁금하고요. 나중에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측정하는 이 플로우 벨로시티 측정 장비로 이 콘트라스트의 이 변화 양상을 오토매틱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뭐 진입하는 속도, 워시아웃 되는 속도, 리전을 지나가는 뭐 거리 간의 타임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쌓여서 좀 그런 레지스턴스를 반영한 인덱스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보람해병원의 이중입니다. 저도 이관영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 플로 다이나믹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짧게 지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타비를 하면은 사실 코로나리 플로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뭐 처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프레임이 있으면은 조금 더 플로우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 혹시 뭐 타비 이후에 뭐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피지올로지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그 부분은 오늘 사실 제 주제는 아니었는데, 저희도 그런 케이스를 몇 가지 경험을 했고, 아마 이주명 선생님도 그 포스트 탑이 뭐, FFR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리로 가는 플로우는 이제, 탑이를 통해서 이제 플로우에 가는 양도 이제 바뀌겠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인풋되는 프레셔도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아우틱 스테노시스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LV에 이제 텐션이 가해지고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의 저항이 LVDP도 올라가고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어서 이제 아마 FFR을 그게 AS가 존재하는 채로 재면은 이제 디스탈 프레셔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잴 수 있는 그런 팩터가 있어서요. 탑이를 인터미디어 리전에서는 탑이를 하고 나서 재는 것이 맞는 값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주제하고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디스커션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이 세션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